중국으로 넘어간 한국 기술자들은 진정한 애국자였다. 중국이 수조 원 투자한 배터리 공장을 폭파시키려는 큰 그림이었음. 예전엔 훔쳐다가 짝퉁 만들기도 쉬웠겠지만 앞으로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일수록 베끼기도 힘들겠구나. 길거리에 다니는 퀵보드나 전기자전거 중국제가 많은데 성능 안전 테스트는 하고 수입하는지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의 폭발 사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골목가에서 치솟은 불길이 인근 주택가를 덮쳐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고, 심지어 가정 내에서 갑자기 터진 의문의 폭발에 가족 전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다급해진 중국 당국은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사하던 중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재적인 능력을 자부하던 다수의 중국인들이 오로지 한국을 질투해서 생긴 사건이었던 것이죠. 2015 중국 텐진항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에 큰 폭발과 여러 번의 작은 폭발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이번에 큰 폭발은 30초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첫 폭발은 TNT 3톤, 두 번째는 TNT 20톤급의 폭발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TNT 20톤급이란 미국에서 만든 전술핵 비슷한 데이비 크로켓과 비슷한 위력으로 이는 어지간한 전쟁에서조차 쉽게 보기 어려운 수준의 대폭발이 이번이나 발생한 것인데, 실제로 사고 순간을 찍은 영상들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음에도 매우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근 지역에선 진도 2.5 규모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해 사고 지점에서 약 160km 떨어진 베이징에서도 굉음과 충격파가 느껴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인공위성에서도 해당 폭발이 어렴풋이나마 감지됐을 정도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모습은 처참할 그 자체였는데요. 해당 사진은 수출을 위해 선적대기 중이던 도요타 야적장 모습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물들까지 뼈대만을 남긴 채 싸그리 녹아내렸고, 평범한 공장 부지에 거대한 크레이터가 생기는 등 굳이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건 초기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1차적으로 루이하이 국제물류유한공사의 야적 컨테이너에서 다량의 인화성 화학물질이 터져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주변 기름 저장고에 불이 옮겨붙어 초대형 폭발이 이번 일어났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원인과 과정이 언론사마다 달랐기에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싶었습니다. 참고 루이하이 유한공사는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일전에도 안전검사에서 컨테이너 5개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있다고 전했는데, 해외 전문가들은 이를 중요한 포인트로 판단. 소방관들의 무리한 화재 진압이 대형 연쇄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창고에는 시아나나트륨이나 질산암모늄, 탄화칼륨 등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 이 물질들은 물과 만나게 되면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여러 가지 가설들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실제로 과거 웨스트 비료 공장 폭발 사고 때도 비슷한 원인으로 수많은 소방관들이 희생되었기에 이후 물을 뿌리면 불안정해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 화학물질이 존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죠. 이 사건이 중국에 미친 여파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국인 대부분은 이 의문의 폭발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거주지가 텐진항에서 가까운 주민일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졌는데요. 이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 중국인들의 심장을 몇개 할 만한 의문의 사건들이 또 다시 속출해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쿠아 등 외신에 따르면 동방항공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갑자기 발생한 폭발 사고의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그는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 책상에서 강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화재 경보가 울리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출동했다는 등 아필했던 순간을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가 2도 화상에 20cm가 넘는 상처를 입었다며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적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충격적인 것은 비슷한 시기 동일한 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중국 전역에서 갑작스럽게 속출했다는 것이었죠. 관영 CCTV에서 송출한 영상 속엔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순간 발생한 화염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다행히도 큰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해당 승객이 운전기사와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경찰 당국에 철저한 원인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세촨성의 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에 실린 전기자전거가 갑자기 폭발해 5명이 부상을 입었다거나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 불길이 치솟아 교통이 마비되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비록 중국 정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문의 사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하나의 물체로 가장 유력한 원인을 추정할 수 있었으니 바로 배터리의 존재였습니다. 중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하면서 특히 전자제품과 화학 분야에 대한 시장 점유율에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이를 위해선 마치 만리장성처럼 버티고 있는 한국을 반드시 꺾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이나 교육은 물론 인프라조차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중국이 삼성이나 LG와 같은 굴지의 한국 대기업을 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에 중국 측은 안전과 같은 기본 상식을 철저히 배제한 채 무작정 한국 제품 베끼기에 돌입하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는데요. 고액의 뒷돈을 주고 한국 기술자들을 되돌리는 것은 기본 설계 도면을 몰래 훔쳐오는 등 갖가지 더러운 방법들을 총동원한 중국 기업들의 한국 베끼기 실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지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한 중국 기업들은 백색 가전과 TV, 핸드폰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제품을 선보였는데, 자세히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상에서 어딘가 익숙한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었고, 행사에 참가한 한국 기업인들은 이것을 보고 단번에 한국 제품의 모조품임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의 반칙성 행위는 심지어 혁신 제품 사진까지 도용하는 등 선을 넘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TV 업체인 스카이워스가 공개한 홍보 영상에 따르면 올레드 제품 광고에서 화면이 위에서 내려오는 워터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롤러블, 액자처럼 벽에 붙는 월페이퍼 등 해당 모습들은 지난해 10월 LG전자 측이 세계 최초로 출시한 롤러블 TV 시그니처 올레드 제품과 동일했고, 결국 스카이워스가 해당 화면에 붉은 이미지만을 덧본이었을 뿐 전체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중국 업체들이 최근 세계 1에서 2위를 차지하는 삼성과 LG를 그대로 따라하며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쉴 새 없이 베낀다며 갈수록 노골화되는 베끼기에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정작 도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중국 업체들은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재 자체가 사실상 쉽지 않음을 토로하기도 했죠. 이에 중국은 조만간 한국을 뛰어넘어설 것이라며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지만, 사실 이는 중국이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중국의 전자제품 폭발 사고는 항상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미제로 남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기본도 없으면서 한국을 베껴온 중국이 뒤늦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얘기긴 하나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은 통상적으로 811로 구성되지만 니켈 비중이 높으면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업체들 대부분이 안전성을 무시한 채 성능 위주의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불안정성을 최대한 줄이는 설계상의 문제였지만, 현재 중국이 가진 기술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중국이 아직 관련 분야에 대해 한국의 기술을 빼돌리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LG화학은 이미 3년 전부터 해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전기버스용으로 양산과 공급에 성공한 이래 그 성능을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테슬라산 모델에도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미국 루시드 모터스에서도 올해 출시 예정인 루시드에어의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직접 선언했고 LG화학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2년까지 코발트 비중을 줄이고 알루미늄을 추가한 보다 향상된 배터리를 만들 것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 또한 니켈 함량을 무려 90% 가까이 끌어올린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여 BMW 측과 4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해외 기술진들은 한국의 배터리 연구진들을 대거 영입해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 기업보다 1년가량 늦은 2019년에서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배터리를 처음으로 상용화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의 기술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 제품을 어설프게 베끼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의 도를 넘는 도둑질에 반감을 표하는 한편 잦은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기술적으로 최소 수년은 뒤처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한국이 보다 보안을 강화하고 격차를 벌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화를 역설하기도 했죠. 첨단 제품을 폭탄으로 변신시키는 중국의 충격적인 기술력. 직접 보니 정말 이지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한국도 문제임. 대표적으로 중국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경우 리튬이온 전지의 폭발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한국인도 대부분임. 저가의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분리막이 저가일 확률이 매우 높은 이온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합선을 일으켜 폭발하는 경우가 발생함. 쉽게 말해 주로 충전 중에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충격이나 분리막의 노후로 방치 중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많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